안녕하십니까.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전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었죠. 그 다음 내년도 2020년도는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최저임금은 계속적으로 16.4%, 10.9%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요. 이제 지나친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2.9%로 그 인상폭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볼 때는 우리는 단순히 인상률만 볼 것이 아니고요. 영향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었던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임금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임금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연쇄작용으로 해서 계속 임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임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비율을 영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19년도의 영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명 기준으로 500만 명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지상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을 4천만 원 이상 받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다. 혹시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냐면 연봉을 얼마 받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임금 중에서 발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발라내느냐 라는 부분들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연장 근로수당이라든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서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이런 것들, 즉 이제 지급 기간을 1개월을 넘긴 기간을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2달, 3달 이런 간격을 두고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통상임금에 관련된 전원합의제 판례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급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포함된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여금 중에서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일정 금액, 지금 저희 자료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상여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성 급여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복리후생성 급여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내용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기타 이 밖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그 해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성 급여의 경우에는 월 환산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최저임금에서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부분, 100분의 7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서는 100분의 25, 즉 25%였습니다. 25%는 우리 쉽게 보통 우리 상여금을 계산할 때는 연 몇 프로, 몇백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연 300%에 해당되는 그 부분, 개인별로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해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연 300%에 해당되는 금액. 그래서 2019년도 경우에는 436,288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43만 6,288원을 50만 원에서 빼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합산을 하고 나머지 나누기 소정근로시간 이렇게 해서 시급으로 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다 0%로 갑니다. 이 0%라는 얘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다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0%로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점차 연도별로 비중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으로 보시면 2019년도에는 25%, 내년도 2020년도에는 20%, 그 다음에 내후년도 2021년도에는 15% 이렇게 본 거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요 7%를 초과한 거,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12만 2,160원을 초과한 거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5%입니다. 그래서 89,766원 요거를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10대 같은 경우는 10만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시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년도에 되면 약 11,000원 정도 요 부분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최저임금을 보셨고요. 더 좋은 자료로 주식회사 구현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